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항상 구독자님, 멤버십 회원님들에게 감사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자, 이번 내용은 환율에 관련된 이야기를 또 안 하고 넘어가기에는 좀 힘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약간 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면서 영상을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현재 원달러 추이가 1480원이 찍히고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은행에서 만약에 환전을 할 거라고 하면 벌써 1500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제가 듣기로는 제 주변 지인들이나 이런 쪽에서 듣기로는 태국이나 나머지 쪽, 아시아 쪽에서 대부분 원화를 잘 받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도 많이 보여지고 있는 추이이기도 해요. 그래서 별로 좋지 못한 환경을 많이 보여주고 있다. 이제 왜 그런가라고 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나라의 기둥이라고 볼 수 있는 게 베이비붐 세대입니다. 근데 베이비붐 세대가 이제 제일 많이 태어난 세대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게 54년도에서 74년생 태어난 세대까지 다 합치게 되면 전체 인구의 거의 이제 50%에 거의 가깝게 됩니다. 근데 이분들이 대부분 이제 본격적으로 은퇴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복지비 지출이 엄청나게 늘어나는 형태가 나오게 되고, 그 다음에 환율이 생각보다는 더 내려가기가 쉽지 않는 곡선이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 것 같나요? 일단은 국가에 있는 재정에서 쉽게 다른 거 시간 관계상 짧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약간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지만 말이죠. 자, 그럼 여기서 국가 예산에서 복지비인데 이제 지원금 면목으로 나오게 됩니다. 근데 내가 일을 안 해도 일단 지원 기금이 나오게 되죠. 그리고 이 복지 안에 이제 산하기관 안에 국민연금이라는 쪽이 나오게 됩니다. 그럼 내가 일을 하지 않더라도 돈이 나오는 필수 요건을 갖추게 되죠. 그러면 당연히 내 생계 부분에 일정 비용이 자동으로 계속 돈이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반대로 두 가지 요건이 걸리게 됩니다. 최소 생계를 위한 소비 매개체가 들어가게 되겠죠. 왜냐하면 기존의 때 대비에 따른 급여 대비보다는 훨씬 더 타이트하게 되니까 말이죠. 왜냐하면 이제 퇴사를 했으니까 돈이 이제 반으로 줄 거 아니겠어요? 다른 일을 만약에 구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말이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자동으로 계속 꽂히다 보니까 누군가는 또 그게 또 연금을 생각보다 많이 또 받으신 분들은 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지출을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 당연히 평소 대비보다는 소비 부분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여지겠죠. 필수 소비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물가가 좀 더 많이 올라가는 필수 소비재 물가 추이로는 좀 많이 올라가게 되는 그런 현상이 나오게 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이제 계속 돈이 국민연금에 있는 곳간에서 빼가지고 주다 보니까 이제 엄밀히 따지면은 이제 이것도 원화의 팽창 요소에 주는 것이죠. 왜냐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누군가는 은퇴를 했더라고 하더라도 정말 돈이 없어서 그럴 수도 있지만 어차피 누구나 동일하게 이 일을 해왔던 거를 내가 이제 받아가는 형태이다 보니까 부분적으로만 일을 하더라도 이제 그 돈이 계속 들어오다 보니까 원화 팽창 부분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최소 요즘에는 기초연금이라는 부분, 나이만 도달하면 돈을 주는 시스템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원화 부분에 있는 팽창론 때문에 이제 별로 좋지 않을 확률이 매우 높다. 그리고 이제 또한 대기업들이 이제 원화 환전 회피도 있고요. 그 다음에 M2 증가율 추이도 이번에 가파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걸 좀 종합적으로 봤을 때 별로 좋지 못하다라고 좀 볼 수가 있겠죠. 왜 팽창론이 왜 크냐? 부동산 레버리지를 좀 많이 쓰다 보니까 이거를 이제 적용을 하게 되면 좀 높게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이게 이제 코인과 무슨 상관관계가 있냐? 이렇게 이제 물어보실 것 같은데요. 요 자료를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게 24년도 11월 달 자료인데요. 달러의 기초통화량 비중이 있는데 한국은 보이지가 않아요. 예, 보이지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즉 발행량 추이로는 세계 4위권으로 제일 높고 일본인데 일본의 엔화 부분은 중기초통화의 5% 정도를 먹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그렇게 많이 찍어내도 생각보다는 잘 버틴다. 그리고 해외 자산 비율이 생각보다 많기 때문에 그러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이제
실생활적인 측면 플러스 투자적 관점으로 만약에 본다라고 하면은 앞으로 장기적으로 원화를 가지고 있는 건 별로 좋지가 않겠죠. 그래서 장기적으로 본다라고 하더라도 요즘에 이제 기업들 추이에서도 자꾸 이제 원화 같은 것도 잘 안 바꾸려고 합니다. 왜 그러냐면 이것도 23년도 때 나왔던 부분인데 잘 모르시는 분들이 있을까봐 이야기를 할게요. 지금도 삼성 디스플레이가 가지고 있는 원화와 삼성전자가 가지고 있는 게 있었는데 달러로 그러니까 원화로 환전을 하면 되는데 이게 앞으로 원달러 환율 추이가 계속 높아질 걸 알고 있다 보니까 삼성 디스플레이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돈을 빌려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한 상태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약을 마무리했고 그게 한시적으로 공시에서도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4대 기업들도 대부분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국민연금도 마찬가지로 국내에다가 투자를 잘 안 하고 있잖아요. 사학재단 기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자 단순하게 보면 답이 나와져 있어요. 왜 해외에다가 투자를 많이 할까요? 여러분들도 답이 있다라고 하면 부자의 행동을 따라가 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이 추이가 일단은 셧다운 구간대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25년도 12월 달에서 이제 내년 1분기에 이제 우리나라도 MSCI 이제 편입 국가 비율로 해서 무조건 이제 그 비율에 들어가게 되면 원달러 환율이 약간은 좀 더 내려갈 수도 있긴 하겠지만 그래도 장기적인 추이는 이 상승 구간의 이 추이는 멈추기에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제 코인 부분으로 가져가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국가의 힘, 국가의 경제 성장 기반이나 이런 추이가 실질 소득 부분도 많이 떨어지기 때문에 국민들의 실질 소득 부분도 많이 떨어지고 M2 증가, 그러니까 복지비 지출도 많이 커져가고 있기 때문에 엄밀히 따지면 이게 투자비로 쓰이면 저도 뭐라고 하지 않죠. 근데 복지비로 많이 들어가는 이제 추이로 넘어가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코인 형태로 가지고 가는 게 자산, 그러니까 모든 건 부동산이든 뭐 주식이든 아니면 코인이든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훨씬 더 낫다. 차라리 테더나 뭐 BNB나 이런 형태로 가지고 있는 게 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스테이블 코인으로 가져가서 이자를 받는 게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바예요. 그래서 이제 현 시점에서 뭐 이 이야기를 했던 이유는 제가 여러분들을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서클 쪽도 이제 비자 스테이블 코인 정산 소식에 급등이 나와 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활용도를 더 넓히죠. 그러면 달러가 더 파워가 더 높아지게 될 겁니다. 크립토를 운영하는 매체가 어디입니까? 당연히 달러에 있는 폐기 현상으로 인해서 엄청나게 또 달러가 굳건이 되는 기축통화가 뭐 흔들린다 이딴 소리 나오다가 다시 굳건이 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실정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한 이번에 데이터 센터에서도 누군가 기술적 경쟁 격차에서 또 도태될까봐 가장 많이 투자했던 나라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 저희 뭐 엄밀히 따지면 뭐 80년대생이나 90년대생 그리고 00년생 까지는 미국이 아직까지는 계속 우월한 위치를 계속 가져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저는 보고 있는 실정입니다. 만약에 미국이 우월하게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면 엄밀히 따지면은 미국에 관련되어져 있는 자산을 투자하면 안 되겠죠. 코인도 마찬가지로 미국이 가지고 있는 자산 중에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앞으로 26년도 때는 그럼 뭐가 좀 더 괜찮아질 거냐? 26년도 1분기 때 정도에 이제 선거 시즌으로 넘어가는 시점이기 때문에 셧다운이 있었고 셧다운이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면 다시 GDP 성장률 추이가 다시 조금은 올라갈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면 부채 부분이 GDP로 녹여지면서 이제 다시 재정의 건전성이 나오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소비적인 측면도 어느 정도 뒷받침해 줄 것이기 때문에 미국의 경기는 좀 좋아질 것이다 라는 내용이 계속해서 나와 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 보니까 비트YJ에서도 26년도 10대 예측 추이에서도 자
이번에는 조금은 다를 것 같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그리고 ETF에서도 이더 솔라나 신규 발행량의 100% 초과 구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리고 오히려 변동성은 엔비디아보다 좀 더 낮아지게 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가 나와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추이로 본다라고 치면은 여전히 이제 기금이나 뭐 그리고 ETF 쪽에서 자금이 그래도 약간은 쉬어가고 있긴 하지만, 언제든지 그분들이 들어오기 시작을 하면, 경기가 좋다라고 하면 좀 미 주식 시장도 좋아진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미 주식 시장이 무너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코인도 같은 형태가 나와주게 될 것이다. 그 근거는 어디 있냐? 25년도 때 내려갈 때는 같이 내려가는 급락이 나왔고, 올라갈 때는 같이 추정하지 않았지만 오히려 내려갈 때는 아주 완벽한 커플링 형태로 내려갔기 때문에, 이런 점을 꼭 우리는 잘 확인을 해 가면서 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금융감독청 영국에서 암호화폐 전면 규제 수렴을 개시했다고 하는데요. 초안에는 암호화폐 상장, 내부자 거래, 시장 조작 방지, 거래소 브로커, 스테이킹 대출, 그리고 기업 리스크 관리 내용이 포함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전히 이런 규제 내용 체계 부분은 엄청 느리게 흘러가고 있다라는 걸 이제 고인물 형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지난 8년 동안 저랑 같이 투자를 해봤던 게 빨리빨리 될 것 같다라고 그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은 벌써 떨어져 나가셨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 제가 이런 정책적인 부분에 대해서 별로 기대감이 많이 없는 이유가, 왜냐면 이해관계 상충이 워낙 많이 얽혀져 있다 보니까 그렇게 속도를 빨리 낼 수 없다라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지만, 자기가 여전히 한번 경험을 해봐야지 믿으신 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일단은 진행하는 건 긍정적이지만 이게 당장 수익에 직결화되지 않는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캐나다 스테이블코인 기준 제시 법정 이제 이런 형태를 하고 있는 게, 앞으로의 기준통화에 있는 비율을 계속 공고히 하려면 스테이블코인에 따른 육성 정책도 각 국가마다 계속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국내에서도 비트코인 현물 ETF 분명히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스테이블코인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세금도 같이 나오게 될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또 내년에 엄청나게 시끄러워지겠지만, 여러분들은 특히나 제가 제발 부탁드리지만, 이상하게 주식 하시는 분들은 단합이 잘 돼요. 근데 코인 하시는 분들은 돈 벌려고 왔는데 자꾸 이상한 10년 부분에 더 거기에 가치 부여를 더 많이 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둘 다 가지려고 하는 것 자체가 이 세계에서 버그 같은 행동이에요. 둘 다 잡을 수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만 선택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제 그 시기가, 정치적인 부분이 이제 내년에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요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25년도 곧 마무리가 됩니다. 자, 26년도 때는 여러분들이 저도 초창기, 아주 초창기 때, 그러니까 제가 처음 17년 전에 17년 정도에 있는 투자 경험을 가지고 있지만, 17년도만큼의 초창기 입문자 초보일 때 저도 많은 실수했던 것 중에 하나입니다. 자, 좌측에 공무원이 진짜 나는 정상이라는 거 한 번도 안 당해봤다. 2배, 3배 했는데 이때까지 청산이라는 걸 당하지 않았다. 이때가 언제냐면요, 10월 10일 기준점으로 대규모 청산 기일이 있었던 날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인생에 있어서 항상 자기가 자기중심적 사고로 생활하시는 분들이 엄청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 자기가 여기기에 시작을 해서 요 부분만 보지 이 뒤에 있는 과거 부분을 안 봐요. 만약에 과거, 제가 매번 이야기하죠. 과거에 있었던 내용을 책으로 보도 내가 실제 필드에서 뛰고 있지 않으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예전에 축구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했죠. 네가 한번 뛰어봐라. 입으로만 시부리지 말고 네가 한번 해보라고.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마찬가지로 26년도 새해가 밝았기 때문에 이제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고 싶은 건 무엇이냐면, 투자를 하더라도 이게 어쩌다 한 번씩 옵니다. 그러면 이 경험이 정말 소중해요. 왜냐? 어쩌다 한 번씩만 오기 때문에. 그러면 이 경험의 횟수가 정말 중요하게 됩니다. 네. 물론 태어난 주기 패턴하고 불일치를 하게 되면요, 10년에 한 번 경험을 한다라고 가정을 하고 하게 되면 40년에 총 4번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아무리 투자 전문가 천재라고 하더라도 가장 위험도를 4번밖에 많이 겪어봐야 4-5번밖에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인생 살다가. 그럼 4-5번 가지고 내가 투자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그게 생각보다 직접적 체험을 해봐야지만 알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그런 측면에서 이제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내 인생에 나는 이런 거 한 번도 안 당해봤다라는 말 자체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여전히 시장은 겸손해야 되고요. 더 많이 배워야 된다. 언제든지 무슨 일이 일어나도 이상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이지, 확증 편향, 확실하게 무조건 간다라고 하다가는 내 전 재산이 무너질 수 있고 내 주변이 다 떠나가고 돈도 더 나가는 그런 현상이 나올 수 있다는 점을 또 말씀드리는 바가 될 것 같습니다. 되돌아보면 주요 인물 기간 및 25년도 연말 비트코인 가격 예측을 본다고 하더라도, 이분들의 현란한 혁기술로 보았을 때 맞아떨어진 적이 거의 없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메시지는, 자기 돈은 자기가 지키는 것이지 남이 지켜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제 영상을 만들 때 항상 뭐라고 합니까? 내 돈을 내가 직접 돈 벌기 위해서 한다. 다른 분 영상들은 항상 목적이 뚜렷하죠. 여러분들의 들어와야 조회수가 크고 구독자를 키우니까, 엄밀히 따지면 그 여러분들이 좋아할 만한 내용들 위주로만 짜내가지고 만들다 보니까 정확도가 떨어지지만, 저는 제 돈 제가 해가지고 했던 그 생각을 공유하는 입장으로 하다 보니 그게 엄청난 차이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25년 그 과거를 다 집어치운다고 하더라도 25년도 1년 동안만 본다라고 하더라도 제가 어떻게 채널 운영을 하고 있는지 아마 아실 거라고 믿고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